1895년 10월 8일 한반도의 가을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조선의 정궁이자 왕실의 심장부인 경복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궁궐의 정적을 깨뜨리는 기이하고도 흉흉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낭인, 자객들과 훈련된 군인들, 수십 명의 무리가 서슬 퍼런 일본도를 차고 궁궐의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목적은 단 하나로 기결되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 암호명 여우사냥. 그들이 쫓는 여우는 바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민씨였습니다.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려라. 주저하지 마라. 광화문 앞에서부터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선의 정궁을 지키던 시위대장 홍계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왕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칼을 뽑아들었으나 조직적이고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일본 낭인들의 칼날 앞에 끝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궁궐의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자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자객들은 거침없이 궁 안 깊숙한 곳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고종과 왕비가 머물던 건청궁, 그 중에서도 왕비의 처소인 오코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조선의 왕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모가 적국의 자객들에게 난자당하고 그 시신마저 석유가 뿌려져 불태워진 채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도 아닌 자신의 궁궐 안방에서, 그것도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살해당한 전무후무한 사건. 오늘 역사 비하인드는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 을미사변의 그날 밤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조선의 왕비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이야기를 명성황후 민씨의 삶으로 되돌려봅니다. 그녀는 여흥 민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인 고종의 배필을 찾던 중 예척의 바로가 없을 한미하고 힘없는 집안의 규수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간택된 것이 바로 민자영, 훗날의 명성황후였습니다. 대원군은 그녀가 그저 자신에게 순종적이고 조용한 며느리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흥선대원군의 일생일대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입궁한 명성황후는 결코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했고 권력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궁하자마자 고종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총애를 얻었고 시아버지인 대원군의 섭정을 끝내게 만들었으며 남편 고종의 친정, 제왕이 직접 통치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뛰어난 지략가이자 때로는 고종의 머리 위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당시 조선을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일본에게 명성황후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야욕을 간파하고 있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대담한 외교수를 펼쳤습니다. 이른바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막는다는 전법이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을 먹을 수 없다.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는 한나라의 왕비를 암살하겠다는 예교사의 전례 없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다시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건청궁 오코루로 돌아갑니다. 살기 어린 함성과 함께 피 묻은 칼을 든 일본 낭인들이 왕비의 침전으로 난입했습니다. 나무 바닥을 쿵쿵 울리는 군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왕비의 침소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편인 고종이 두 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어찌 감히 이곳에 들어오느냐. 물러가라. 일국의 왕이 호통을 쳤지만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낭인들의 눈에는 왕의 권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공포에 질린 세자의 상투를 잡아 벽에 패대기치며 위협했습니다. 왕실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코루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낭인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왕비가 누구냐? 민비가 어디 있느냐? 당시 명성황후는 화려한 당의를 벗고 평범한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궁녀들 틈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품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궁 안에 매수된 밀고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살기를 띤 낭인들의 눈빛이 떨고 있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일본 낭인들은 왕비를 발로 짓밟고 날카로운 칼로 수차례 베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왕비의 위엄을 잃지 않고 외쳤다는 설이 있지만 피에 굶주린 짐승 같은 그들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치 못할 사실은 에이조 보고서라 불리는 일본 측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낭인 이시즈카 에이조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숨이 끊어진 혹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왕비의 시신에 차마 인간으로서 아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치욕스럽고 야만적이어서 역사서에 기록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살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호디불로 대충 감싸 건청궁 옆 녹산의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준비해온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조선의 국모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훗날 비극의 현장을 수습하며 발견된 것은 타다 남은 손가락뼈 한 조각뿐이 없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슬픈 일은 우리가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이미 사진 기술이 도입되어 고종이나 순종의 사진은 많이 남아있지만 유독 명성황후의 사진만은 단 한 장도 확실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실렸던 사진들도 나중에 조사 결과 궁녀나 후궁으로 밝혀지곤 했죠. 일설에 따르면 시아버지 대원군과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일본의 암살 위협을 느꼈던 그녀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죽어서도 얼굴 없는 왕비로 우리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남편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이후 누군가 자신을 독살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라간에서 올라오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캔에 들어있는 서양 음식이나 껍질을 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삶은 달걀만 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겁에 질린 왕은 이듬해 새벽 궁녀의 가마를 타고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치는 악한 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궁을 버리고 타국의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했던 이 사건은 조선 왕조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글픈 장면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오늘날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외세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뛰어난 외교술로 꺼져가는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역거이자 정치가였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공과를 떠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외국 깡패들의 칼에 무참히 난자당하고 불태워진 이 사건은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야만적인 범죄이자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그날의 비명과 불길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힘없는 역사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을미년 그날의 진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 비하인드 을미사변 편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데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